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8강을 하게 되겠는데요. 정권투자상담사 28강. 자, 32번. 다음 중 직업윤리 기준상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것은, 요 부분 좀 간단하게 봐놓으세요.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자, 그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란 말 자체는 그대로 허용되는 범위라 이 말이죠. 1항, 고객이 자신의 지시대로만 주장할 경우 투자 손실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더라도 고객의 지시에 따라 된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지시와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윤리기준상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과 같이 보면서 보세요. 다음, 금융투자상담사는 자신이 특정 주식에 대해 수익률 30%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투자 성과를 보장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투자 표시의 의무에 위반된다. 이는 그대로 해석가 있네요. 보면 되고요. 자, 확실하게 얼마를 보장한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금융투자상담사가 장외 파생상품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이 없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였다. 자, 우리가 불초청 권유가 있는데, 불초청 권유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전화나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해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특히 어떤 것들, 정권이나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불초청 권유가 허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가지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되는데 위험이 높은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장외 상품이기 때문에,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불초청 권유의 금지에 위반된 사례가 많습니다. 자,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특별한 큰 이거는 해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업무 시간 종료 후 선의의 목적으로 친구에게 누설하였다. 이는 업무 시간 내든 업무 시간 종료 후든 선의의 목적이든 악의 목적이든 간에 일단 원칙은 고객 정보 누설의 금지를 위반한 사례됩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자, 33번. 다음 중 고객과의 부당한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범위는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이 있는 건데, 협회 규정. 뒤에 우리가 금융투자협회 등을 할 때 자세히 하겠죠? 자, 고객과의 금품 등 수지 허용 범위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보면 경제적 가치는 3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식사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러면은 경제 가치가 4만원, 5만원인 물품이나 식사는 허용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20만원 이하 경조비, 조화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30만원, 40만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설명회 비용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미나, 설명회 비용 자체를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요구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사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포되는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도 허용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한번 보면 해설에 보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한번 이걸 또 주의사항 봐놓으세요. 같이 뒤에 할 거니까 봐주세요. 주의사항. 요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허용 안 됩니다. 수지 허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금품 수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자, 금융투자 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투자 수익에 연계된 추가 성과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성과 수수료 한번 받으면 안 됩니다. 추가 성과 수수료는 받으면 안 된다. 투자 수익에 연계된 성과 보수, 추가 성과 수수료 받으면 안 된다. 누가? 금융투자 업무 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회 상규에 벗어난 향응. 사회 상규에 벗어난 향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뭐 골프 접대 이런 것들. 자, 골프 접대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예요? 대가성이 없는 뭐 선물 이런 것들. 선물. 뭐 회원권, 입장권, 상품은 좋습니다. 그 밖에 금품. 이래서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금품에는 잘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요? 자, 현금, 수표음은 당연하고, 한 개 더, 뭐요? 정권도 금품에 포함됩니다. 자, 이것만큼은, 이런 것들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허용되는 걸 보면서 안 되는 거 몇 가지 좀 봐놓으세요. 뭐, 시험이 어렵게 안 나오고 간단히 나오니까 이런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죠. 자, 33번. 다음 중 고객과의 부당한 금품 수지 같은 말이죠. 금지되는 범위입니다. 경제가치가 3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는 가능하죠. 허용된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비용 또는 앞에 설명했던 설명회나 연합에 있는 세미나 비용은 가능하죠.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20만원 이하 되죠. 자, 경조비 및 조화 환됩니다. 근데 계약 시 약정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더 받는 성과 수수료는 안 됩니다. 예,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약정보다 더 받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답은 사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3번 그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33번 해설에다가 이거는 뒤에 우리가 금융투자 회피 규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를 봐야 됩니다. 시험에 단골 손님입니다. 시험에 잘 노는 겁니다. 이거 같이 모아서 꼭 봐두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제가 이 중에서 시험 잘 노는 것은 일단 여기서 볼 것은 미리 제가 한번 체크해 둔 겁니다. 34번. 다음 중 협회 규정상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해놨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가 앞에 이 협회 규정에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지, 금품, 수지, 허용, 금지랍니다. 금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것은 금품, 수지, 허용 금지입니다. 금지 범위입니다. 금지. 자, 그럼 경제가치가 3만원인 정권을 받았답니다. 정권은 어디에 속하죠? 정권은 앞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금품에 속하죠. 금품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거니까 금지입니다. 금지. 허용되는 게 아니죠. 허용, 금지. 자, 다음. 금지입니다. 그 다음 경제가치가 4만원인 홍보용식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항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 범위입니다. 즉, 이는 수지가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자, 그 답은 2번이 되겠고, 경제가치가 30만원인 화환을 주었답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경조비나 조화 화환은 2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이것도 경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음, 경제가치가 100만원인 그림을 1만원에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는 시장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했죠. 이것도 선물로 가집니다. 선물.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주고 받는 이거는 선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는 범위입니다. 이거는 금품 수지가 허용되는 범위가 아닌 금지 범위입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는 뭘 말하는 거죠?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5번. 다음 중 투자 상담 종사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인 것 해놨습니다. 한번 35번 밑에 해설을 봐두죠. 해설. 자, 해놨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크게 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와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앞까지 한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고객에 대한 의무예요. 이렇게 한 것이 고객에 대한 의무고, 시험을 치면 고객에 대한 의무가 대부분이 다 나오는데,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나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는 한 문제 놓습니다.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앞에 설명했던 35번까지를 좀, 4번까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35번에 보면, 자, 이는 간단하게 구분만 해놓으세요.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는 그 해설을 보니까, 자, 내용에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및 전달 금지. 그 다음, 금융투자상품 가격의 인위적 조작 금지. 가격은 뭐예요? 가격은 시장에서 되는 거니까 자본시장이겠죠. 그 밖에 불공정 거래, 즉 앞에 공부했던 선행매매라든지 섞일필름 금지 이런 것들. 그럼 소속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뭐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의무죠. 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 간단히 보세요. 35번을 보면 투자 상담 업무 종사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니까 합리적인 근거의 뭐요? 제공 및 적정한 표시 의무. 이는 고객에 대한 의무. 앞에 얘기했죠. 고객에 대한 의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정권을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요? 뭐 3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건 고객에 대한 의무죠. 누가 투자 상담 업무 종사자가 고객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회사 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 유출 금지. 자, 회사 자산이 나왔죠. 자산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뭐예요? 소속 회사겠죠. 회사 자산이니까 소속 회사. 이에 상충되는 지위의 취임 금지. 이것도 소속 회사겠죠. 취임 뭐요? 취임이니까 취임. 그다음 금융투자 상품 가격의 조정입니다. 가격은 어디 들어가죠? 가격은 시장이니까 자본시장이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것은 상식으로 풀면 되겠죠. 36번. 다음 투자 상담 업무 종사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가 아닌 것은 시장에서 뭘 하죠? 뭐 예를 들어 선행매매를 한다든지 또 시장 조작을 하죠. 스캘핑 합니다. 스캘핑이 곧 시장 조작이죠. 자, 이런 것 등 불공정한 거래 금지. 그러면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가 맞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조작 금지. 그 다음에 중간 감독자의 감독 및 관리 의무입니다. 중간 감독자를 갖다가 회사가 소속회사가 중간 감독자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또 중간 감독자가 직원들을 감독 관리해야 되겠죠. 이건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겠죠. 자, 이런 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및 전달 금지. 자, 이렇게 미공개된 이런 중요 정보들을 갖다가 전달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 이 말이고. 그래서 간단한 거 한번 봐두세요. 상식을 풀세요. 이런 것들은. 자, 37번. 고용 계약 종료 후에 뭐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제 고용 계약이 회사와 끝났습니다. 그 종료 후에 의무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이것도 상식을 풀어보세요. 상식으로. 자, 내가 지금 현재 A 회사에서 이제 나왔다. 고용계약 끝나고 나왔다. 그때 내가 지켜야 될 의무라 보면 되겠죠. 1항 고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반납해야 되겠죠. 다음 모든 고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상의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면 비밀 정보를 출간하거나 또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 고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회사명 또 회사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한 재산물의 이용 처분 권한은 회사에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반환해야 되죠. 당연히 반환해야 되겠죠. 자, 언제? 고용기간 동안이잖아요. 자, 반환해야 한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반환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울 필요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처리하세요. 38번. 다음은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요 내부 통제 기준, 이거는 조금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내부 통제 기준하고 요 준법 감신 이겁니다. 이거 좀 별표 쳐놓고 봐두세요. 이 시험에 한 문제씩 꼭 잘 나오죠. 이 내부 통제 기준은 금융투자회사가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이죠.
통제기준. 이건 앞에 절차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반드시 내부 통제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이는 예외 없습니다. 이는 예외 없이 반드시 둔다. 뭐 없이요? 예외 없이. 예외 없다. 반드시 둬야 된다.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근데 준법 감시는 1인 이상 두는 것이 원칙을 맞습니다. 맞는데 재산이 5천억 원 미만입니다. 5천억 원 미만이니까 5천억 원 포함되지 않는 거죠. 5천억 밑으로죠. 그럼 이는 5천억 이하가 아닙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 자, 왜 전업 자문업자나 일임업자는 제외됩니다. 결국 재산이 가액이 5천억 미만의 자문업자나 일임업자는 준법 감시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자, 이거는 예외입니다. 다음, 자, 내부 통제 기준은 적용 대상은 자, 모든 임직원에게 다 적용됩니다.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불문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은 모든 임직원에게 다 적용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내부 통제 기준을 바꾸거나 또 준법 감시를 임면하려면은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준법 감시는 중립성의 보장을 및 겸업이 금지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특히 회사의 고유 업무에 관련해서는 겸업이 완전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임면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이든 준법 감시이든 이 내용 자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공통입니다. 한번 봐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변경이나 임면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둘 다 공통이다.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공통이다. 그러나 내부 통제 기준은 예외 없이 다 둬도 되지만은 준법 감시는 예외가 있다. 재산 5천만 원 미만 전업 자문업자나 일임업자는 준법 감시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자, 38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꼭 별표 쳐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과 자, 준법 감시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이건 아니죠. 자,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은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러나 준법 감시는 1인 이상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 투자업자 중에서 누구요? 재산이 5천억 원 미만인 자문업자나 일임업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항은 틀렸고, 금융투자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변경하거나 또 준법 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는 공통이죠. 이사회 결의사항.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왜? 옳은 것이니까 2번. 세 번째, 준법 감시인은 당해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자, 앞전에 얘기했지만 준법 감시는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특히 회사 고유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겸업이 금지됩니다. 자, 그걸 틀렸고, 관리할 수 없다 해야 되고, 금융투자회사에 임시직에 있는 자는 내부 통제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 내부 통제 기준만큼은 모든 임직원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든 임직원입니다. 계약을 임시직을 했건 영구직이든 뭐든 간에 계약 불문, 보수 불문입니다. 무보수든 뭐든 간에 다 내부 통제 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요번 자체도 틀렸죠. 자, 계약 보수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된다 해야 됩니다. 적용 대상이 된다. 되고요. 다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중에서 제가 밑에 해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한번 제가 옮겨본 겁니다. 요번 자체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번 특히 체크해 두신 다음에 한번 봐두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 39번.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투자회사는 자, 뭐가 되죠?
준법 감신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재밌는 말이죠. 아니, 요거하고 39번하고 38번에 1항을 비교해보세요. 1항을 비교해보세요. 자, 38번의 1항은 딱 제가 보니까 8번은 1항은 금융투자업자죠. 금융투자업자고 그 다음에 자, 이 39번의 1항은 금융투자회사입니다. 그럼 금융투자 회사뿐 아니라 이 회사에다 금융투자 회사에다가 앞에 일임업자, 자문업자가 끼면 이게 뭐예요? 금융투자업자가 되는 거예요. 업자가 되죠? 그러면은 금융투자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회사. 그럼 회사는 뭐가 된다? 앞에 설명했던 회사에는 자, 자문업자나 일임업자가 제외됩니다. 업자가 제외됩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면 금융투자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해버리면 자문업자와 일임업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요 보통 뭐요? 자문이나 일임업자 이런 사람들은 뒤에 가면은 우리가 등록 대상이에요. 즉, 이 말은 이거는 개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개인. 근데 금융투자업자 이런 보통 대부분 이런 뭐예요? 주로 회사입니다. 회사. 포함된 거예요. 요 금융투자 회사는 뭐예요? 이거는 보통 회사입니다. 회사. 개인이 아니죠. 나중에 이 보통 금융투자 회사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뒤에 가면 인가대상입니다. 인가대상. 좀 이따 보겠지만 이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아니 앞에 공부할 때 38분의 1항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를 했는데 이 사람은 준법감신을 두어야 한다 해가지고 틀렸다고 하고 또 39번의 1항을 보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준법감신을 반드시 1인 이상을 두어야 된다 해가지고 맞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금융투자업자 속에는 금융투자회사뿐 아니라 자문업자와 개인인 자문업자와 일임업자가 포함된 거예요. 이거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모든 금융투자업자라면 틀리는 거고 모든 금융투자회사라면은 이게 이 사람이 제외되는 거니까 이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항은 하자 없습니다. 자, 39번 1항 하자 없죠? 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금융투자회사냐, 금융투자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2항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준법 감신에 대한 것을 위반해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다음 투자 일임업자는 운용재산 5천억 이하이면 준법 감신을 두지 않을 수 있다. 5천만 원 이하입니까? 5천만 원 미만입니까? 5천만 원 미만입니까? 이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5천억이죠. 5천억 미만이지 5천억 이하가 아니죠. 5천억 미만. 벌금은 앞에 얘기했지만 5천만 원 이하. 이는 5천억 재산은 5천억 미만 해야 됩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운용재산이 5천억 미만이면 해야 되죠. 3번이 틀렸고 4번에 준법 감신의 미비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뭐가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앞에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해도 마찬가지죠. 자, 한번 봐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그 3과목까지 끝납니다. 직무유기가 끝났죠. 자, 다음 시간부터가 제가 4과목 법규 및 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 관해서 하겠죠. 자,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법규 및 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